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남현우라고 합니다. 이번 주 진행되는 이 행사에 이제 다양한 강의들이 있고 그리고 공사 구분 없이 여러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 이제 이번 시간에는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채용 그리고 이제 기관의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한 기관 소개와 이제 구체적인 채용 프로세스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좀 비슷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공기업을 만약에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지 이제 아마 잘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좀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제 말로 하는 것보다는 영상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이해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물건인을 신고하고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의 성장을 이끌어온 반세기. 그렇게 더 나은 세상을 향해 한순간도 그대로 머물지 않는 힘. 마침내 물과의 공존을 위한 전환. 전 세계 물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뉴노멀의 시작. 지금 여기 환경을 지키는 기술과 행복을 키우는 기업 K-워터부터. 반세기 넘는 시간 동안 깨끗하고 풍부한 수자원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을 지도온 K-워터. 이제 기후변화와 물 문제 심화가 가속화되는 시대에 변화주어 그린뷰를 기반의 친환경 물관리를 시작합니다. 흐르는 강에서 댐에 이르기까지 가장 자연스러운 해법을 바탕으로 생태와 문화, 안전이 공존하는 물 환경을 조성합니다. 또 신기후를 위해 대응하는 탄소 전환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친환경 주력발전 시스템을 도입하고 고효율 수력발전 기술을 활성화하며 수요에너지, 수산 태양광과 같이 물로 만든 청정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저탄소 물관리를 통해 지구의 온도를 낮추고 기후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친환경 기술을 선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오랜 미래를 열어갑니다. 누구나 풍요로운 무역 환경을 즐길 수 있도록 수질에서 수령은 물론 수생태를 아우르는 통합 물관리로 자연과 사람이 조화로운 우리 가을 만듭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자 경제를 움직이는 원천길. K-워터는 물의 힘을 키워 나라의 경제를 살리는 도전을 멈추지 않습니다. 환경을 지키는 첨단 기술을 만들고 새로운 청정에너지 공급을 늘리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혁신으로부터 모두의 내일을 이끄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합니다. 지난 50년을 넘어 앞으로의 50년, 시대의 흐름을 선도하고 세상의 바람을 뛰어넘는 탄소 중립 물관리를 실현하며 세계의 변화를 이끌어갑니다. 자연과 사람을 잇는 물관리로 세상의 행복을 수놓는 세계 최고의 물종합 플랫폼 기업 K-워터. 이제 영상을 보셨는데 이제 대충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지 좀 느낌이 오셨을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이제 저희 공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지금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금 이 홍보 영상도 원래는 한 10분이 넘 15분짜리 영상이고 굉장히 다양한 영역들을
이제 사업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오늘 이 특성에 맞게 에너지 쪽을 좀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영상을 편집해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국수자공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영문 표기가 K-워터죠. 그래서 코리아 워터의 약자인 만큼 이제 국내 유일의 물관리 전문 공기업으로 국민 물복지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이제 수자원을 개발하고 수질 관리도 하고 용수를 공급하는 등 물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K워터의 연역인데요. 한국수자원공사는 이제 1967년에 설립이 돼서 현재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댐,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등과 같은 이제 건설관리 업무를 해왔고, 구미, 창원, 여수와 같은 산업단지 조성에도 참여를 해왔고요. 해외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재생에너지 사업, 그리고 스마트 워터시티 등 다양한 이제 물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에너지로 인한 발전 수익이 또 굉장히 그 수익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에너지에서도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재생에너지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고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재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죠. 그래서 이제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바이오, 폐기물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한국수자원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재생에너지 전체에서 5.8%를 보유한 이제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는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수력, 풍력, 태양광, 조력 등 이렇게 4가지 분야에서 수열도 하고 있고요. 총 5가지 분야에서 이제 친환경 발전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물과 에너지를 결합한 이제 다양한 그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 사업 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좀 수상 태양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2012년에 이제 합천이라고 경상남도 합천에 댐이 있거든요. 근데 그 댐 정상 이제 산 보통 꼭대기에 있는데 댐을 가면은 이제 물이 가둬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둬진 물 공간 위에다가 태양광 시설을 설치를 해서 발전을 하는 그런 수상 태양광 기술을 세계 최초로 이제 댐 수면을 활용을 해가지고 발전을 해서 상용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합천에 이어서 보령, 충주 등 총 7개소에서 이제 수상 태양광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에 더불어서 수열이라든가 수력 발전 진행하고 있고 아까 그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조력 발전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와 조력 발전소를 가보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기는 한데 거기가 이제 세계 최대의 그 조력으로 인한 그 에너지를 생산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면서 이게 다양한 그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역의 이제 뒤쪽을 보시면은 기후위기 경영 선언이라든가 이제 ESG 경영 선언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2021년도에는 ESG 경영 선언도 있었고 재생에너지로 기업 운영의 전력을 100% 이제 재생에너지로만 충당을 하는 그 글로벌 캠페인인 아리백이라는 글로벌 캠페인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공공기관 최초로 가입을 하는 등 이제 글로벌 경영 트렌드에 발맞춰 가지고 기업 가치를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워터 인원 및 조직 현황인데요. 이제 23년 1사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6,364명의 정원이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일반직이라고 해서 4,290명 6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일반직이 대졸 수준 공채를 통해서 입사를 해서 관리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우측에 보시면은 이제 지도가 나와 있는데 본사 그리고 각 유역본, 큰 강을 중심으로 유역본부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 금강, 그리고 영섬이라고 하면은 영산강과 섬진강을 묶어서 이제 영섬 유역본부, 그리고 낙동강 유역본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본사는 이제 대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역본부와 같은 경우에는 이 유역본부 지역 도단위 안에 모든 시군에 거의 웬만하면 저희 공사 지사가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한 140여 개 정도 지사가 전국에 퍼져 있다. 그리고 입사를 하시게 되면은 그 중에서 가시게 될 수도 있고 또 본사로 오실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근무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한국수자원공사의 전략 체계인데요.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가지고 있는 내용이죠. 여기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볼 만한 내용은 핵심 가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포용, 안전, 신뢰, 도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아까 두사안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 기관 같은 경우 이제 인재상과 연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이제 국민 중심의 그러니까 포용 같은 경우는 국민 중심의 물복지를 실현을 하고, 근데 신뢰 같은 경우는 이제 청렴한
소통을 하면서 청렴한 기관 운영을 하고, 안전 같은 경우는 홍수와 이제 가뭄 같은 물재를 예방을 하면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경영을 하는 그런 가치, 그리고 도전 같은 경우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혁신 등을 바탕으로 물관리 미래를 개척하는 그런 인재상을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인재상과 관련해서는 한 가지 뭐 팁이라고 말씀을 드릴 게 있다고 한다면, 나중에 이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시겠죠, 취업 준비를 하실 때. 근데 사실 자기소개서를 쓰는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작업입니다. 저도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공기업 취업 같은 경우는 이제 NCS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NCS가 각 영역별로 이제 기관마다 선택하는 영역이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각 영역별이 존재를 하고, 그 해당 영역별로 한 가지 인재상씩 엮어서 그 인재상에 맞는 내 경험을 넣어서 자기소개서를 풀어 나간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이제 면접 때는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면접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풀어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 경험을 인재상에 하나씩 대입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하면은 조금 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한국수산공사의 뭐 연봉이나 기타 복지와 같은 현황인데요. 사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이거더라고요. 일단 신입사원 초봉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4천만 원 수준인데, 이 부분은 이제 성과급은 미포함된 부분이고, 나중에 이제 경영평가를 받으면은 성과급이 나오게 되는데, 그건 2년차 때부터 성과급 지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이나 출산이나 장래와 같은 경조사 지원도 당연히 되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아시다시피 공기업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다양한 지사들이 있고, 본인 거주지와 근무지가 좀 많이 멀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별도의 합숙소를 제공을 다 해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입사를 하시게 된다고 한다면은 국내외에 이제 파견으로 이제 석박사 과정 부분을 다 지원을 해드리는 것도 있고, 또 이제 다양한 아까 보셨던 다양한 사업 분야별로 전문가를 또 양성하기도 하고, 뭐 어학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게끔 과정들을 신설을 해서 드리는 등 다양한 교육 혜택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학자금 대출이라든가 뭐 생활자금 복지 포인트 등 뭐 다양한 복지 혜택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채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간략하게 채용 개요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블라인드 채용이죠. 그래서 나이나 학력, 성별, 출신, 뭐 전공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한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채용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좀 많이 기관들마다 비밀리에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 내가 왜 떨어졌는지 붙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취업준비생들은 그 정보를 좀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 문항들을 일부 이제 전공 문제랑 그리고 NCS 문제를 다 이제 그때그때마다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필기시험을 보시게 된다, 그럼 NCS 점수랑 전공 점수를 이제 본인 점수랑 그리고 합격점 점수까지 공개를 해가지고 내가 이 부분이 부족했구나라는 거를 파악하실 수 있게 정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형별로 이의 신청을 접수를 받기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 답변을 나아가고, 이제 만약에 면접을 보시게 된다고 한다면은 면접 결과에 대해서 내가 이 부분이 부족했다 또는 이 부분 잘했다라는 그런 이제 면접 전문가분들의 피드백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꼭 한 회사만 사실 준비를 하지는 않잖아요. 면접을 할 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 공개를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채용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도 채용 트렌드가 이제 NCS 물론 중요하긴 한데 NCS보다는 조금 더 전공적인 비중이 좀 높아지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 같은 경우도 서류 전형에서 보고요. 직무 능력의 필기시험과 그리고 직무 PT 면접을 진행을 하니까 자기 자신의 전공과 그리고 지원하는 직렬에 따라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양성채용 목표제라든가 또는 지역인재, 그리고 사회배려자, 보훈장애, 뭐 기초생활 이런 사회배려자들에 대한 사회형평 채용을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한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지역인재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실 해당 사항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서 근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비수도권이나 이런 데서 최종적으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일정 퍼센트를 이제 차지를 하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이 수도권에서 나오신 분들한테는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만약에 시험을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점수 순으로 전부 다 나래비를 세웁니다. 그 다음에 이 비율에 도달을 못했다라고 하면은
이 커트라인 밑에서 추가 합격을 시키는 개념이거든요. 도달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내가 성적 안에 들었다라고 그 커트라인 안에 들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비율 때문에 이제 수도권 대학생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는 없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다 이런 식으로 이런 지역인재 채용을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일반직 채용의 세부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요 일반직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졸 수준 공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K워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익 기준으로 700점 이상이 되었을 때 지원이 가능한 걸로 올해까지 뽑았는데 아마 지금 차후부터는 이 토익 기준을 없앨 것 같아요. 그래서 토익 제한 없이 어쨌든 점수만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걸로 하게끔 하고 특히 이공계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토익에 뭐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문과 쪽 계열보다는 조금 더 점수가 낮은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너무 구애받지 않고 본인의 전공과 직무 능력을 살려서 입사를 하실 수 있게끔 이런 이제 하한선을 좀 없앨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형은 서류 전형, 그다음 필기 전형, 그다음에 여기 직업 성격 검사, 여기 이제 인성 검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자기 기술서, 자기소개서를 필기 전형 이후에 작성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면접, 그다음 마지막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서류 전형부터 좀 보시면은 이제 배점 기준을 보시면 이제 행정 기술로 나뉘어져 있는데 행정 같은 경우는 이제 어학 성적이 90% 그리고 자격증이 10%를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기술 직렬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학 성적이 80% 그리고 자격증이 20%를 차지를 하는데 이 기술 직렬 안에는 굉장히 많은 직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토목, 전기, 기계, 전자통신, 환경, 건축, 전산, 조경, 지질 이렇게 이제 총 9개의 직렬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하시게 되는 거고 만약에 지원하시게 된다고 한다면은 어학 성적이 80%를 차지한다. 그리고 자격증이 20%를 차지한다. 근데 자격증이 20%가 하나당 이제 10점씩 해서 기사 자격증 2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서류 평가 기준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 같은 경우 이제 선발 예정에는 30배수를 뽑게 됩니다. 행정 같은 경우는 이제 50배수를 뽑게 되고요. 서류 전형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가장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그러면은 결국 자격증은 몇 개가 있어야 되냐? 그리고 어학 성적은 몇 점 정도가 나와야 되냐? 사실 이 부분을 제일 궁금해하실 텐데 저희가 채용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유형별로 채용을 진행을 하고 또 직렬별로 채용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각각 어디를 지원하냐에 따라서 커트라인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일단 뭐 전기나 환경이 조금 높은 편이고 나머지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낮은 편이긴 한데 어학 성적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700선대에서 좀 높으면은 800대까지 가기도 해요. 커트라인이. 그리고 기사 자격증 같은 경우는 보통 최소 하나씩은 다 있으셔야 돼요. 없는 경우에는 토익이 정말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최소 이제 자격증 하나는 확보한다. 그리고 어학은 800점 정도는 확보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웬만한 공공기관을 지원하실 때는 그래도 서류 통과 기준을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부분은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필기 전형인데요. NCS가 이제 50% 그리고 직무능력 평가라고 해서 이게 전공시험인데 전공시험이 50% 이렇게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NCS 같은 경우는 40문항 40분으로 되어 있고 수장공사 같은 경우에는 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자원관리 이렇게 4가지 영역을 각각 10문항씩 40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직무능력평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40문항 40분인데 이제 지원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직렬별로 전공 문제를 30문항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K워터 수행사업이라고 해서 10문항이 들어갑니다. 이 10문항 같은 경우는 K워터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공부하기가 힘들잖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공사 홈페이지에 채용 자료실에 요 시험이 나오는 시험 범위를 교재를 올려놨어요. 그 내용 안에서만 나오는데 난이도가 사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냥 몇 번 정독하면은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떨어지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가지 팁이라고 한다면은 남들이 별로 준비 안 하는 이 부분을 좀 더 열심히 준비해서 10문제를 뭐 다 맞는다라고 하면은 자기가 전공적인 지식이 조금 모자라도 여기서 좀 커버를 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필기 전형에서는 선발 배수를 약 2에서 5배수 정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건 이제 최종 선발하는 예정 인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NCS 문항 같은 경우는 조금 하나 좀 참고하시면 좋을 부분이 이제 영역별로 시간 제한이 없거든요. 아까 이제 4개의 영역 10문제씩 40문제였는데 영역별 시간 제한이 없으니까 본인이 나중에 이제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은 정말 이 부분은 내가 잘 푼다. 근데 이거는 좀 약하다 하는 그런 영역 구분이 생기거든요. 그럼 자기가 자신 있는 것부터 먼저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40분 안에 40문제 사실 다 못 풀어요, NCS는. 어디 기관을 가서 시험을 보더라도 50문제 50분이건 60문제 60분이건 NCS라는 시험 구조 자체가 100점 만점을 보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 있는 거는 빨리빨리 풀고 못하는 영역이다. 이거는 이제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바로 넘기는 그런 이제 연습이 좀 되어야겠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필기 전형까지 통과를 하게 되고 나면은 인성검사, 직업성격검사, 인성검사를 보게 되고요. 이제 보통 이제 뭐 150에서 300문항 정도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문항을 조금씩 바꿔가지고 동일한 내용들을 좀 묻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주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솔직한 답변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 왜냐면 이거는 잘 본다 못 본다로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건 단지 그냥 면접 때 참고 자료용으로만 활용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응시는 무조건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서 너무 막 그 부정확한 요게 신뢰도가 나와요. 뭐 이거는 믿을 수 있다 없다 이런 부분들이 결과지에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는 그냥 어떤 결과가 나오든 신뢰도 있게 자신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라는 생각으로 임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기술서 같은 경우에는 필기 합격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자기소개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 분야 관련된 경험이라든가 또 경력, 뭐 교육 사항들에 대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고 이제 본인이 직접 했던 역할이라든가 또는 뭐 프로젝트라든가 아니면 어디서 인턴 경험을 했다던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요 성과를 중심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면접 전형인데요.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무 PT 면접이라고 해서 전공적인 지식을 물어보는 면접, 그리고 역량 면접이라고 해서 인재상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한 인성 그리고 역량 등을 평가하기 위한 경험 비교하는 면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직무 PT 면접 같은 경우에는 면접 15분 전에 주제를 미리 드립니다. 면접장 도착을 했을 때. 그래서 한 3-4개를 드리는데 그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거 하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면접장에 들어가면서 그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후속 질의응답으로 진행을 하는 식으로 됩니다. 즉 이제 직무적인 그리고 전공적인 지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냐 그걸 가지고 회사에 와서 어떻게 그거를 펼칠 수가 있냐라는 부분들을 측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역량 면접은 그냥 우리 흔히 하는 이제 인성 면접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지금 연도별로 K워터에서 했던 채용 규모랑 그리고 경쟁률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일반직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그리고 행정 기술로 나뉘어져 있는데 저희가 이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뭐 한 400명대에서 뭐 200명대까지 채용을 진행을 했고 아래 이제 전형별 경쟁률을 보시면은 2023년도 이제 올해 상반기에 일반직 그 대졸 수준 일반 공채 기준으로 했을 때 서류 필기 면접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는가를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서류 같은 경우는 한 3대1, 2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필기가 사실상 가장 뚫기가 어려운 전형이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제 행정기술 합하면 한 10대1 정도 된다. 그 10명 중에 1명 정도 되니까 보통 한 반에서 시험을 20명 정도가 보니까 반에서 한두 명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 보러 오셨을 때. 그리고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좀 높게 나온 편이 3대1 정도 나왔는데 평균적으로는 한 2점 초반대 1 정도로 가서 이제 면접 때는 옆에 있는 사람만 제끼면 됩니다. 네.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면 이제 다양한 뭐 접속해서 볼 수 있는 루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보셔도 되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도 요즘에 이제 굉장히 콘텐츠들 많이 올라오고 있고 사실 누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도 들어가서 보니까 막 조회수가 막 수십만 조회수 나오는 것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영상들이. 그래서 이제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뭐 하는 회사구나 라는 부분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블로그도 있고 웹신도 있으니까 기관에 대해서 아시고 싶으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